드루킹. 드루킹. 우리 장 기자님, 드루킹 아시죠?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게 됐고, 토요일 날 김경수 의원이 한밤에 9시 반인가요? 그때 네, 갑자기 맞아요. 토요일 날 기자회견 하고 그래서 예,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들여다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와 사건과 뭐 이런 건 굉장히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안에 많았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중에 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블로거 2009년, 2010년 연속 2년간 파워블로거.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을수록 파워블로거가 될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000만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가까이. 984만 지금 몇천 또 명이 거길 갔어요. 많이 찾아들이다 네. 보니까 네. 일종의 순례로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1000만도 곧 넘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지금 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웠죠? 다 지워진 상태여서 이게 뭐 지금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블로그에 들어가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 진보 논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뭐 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판단, 이를테면 뭐 오바마 암살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당선될 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쓰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럴듯하게 잘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는 그런 대표 블로거였다라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또 2016년부터는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으로 활동했어요. 언제? 근데 2016년 2016년. 총선 즈음이죠. 그렇죠. 총선 무렵인데 2016년 1월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당원이 엄청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1,000원 내고 그다음에 그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거 주면 가입하기가 쉬워요. 팩스.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탈당을 했고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당 전력이 복당 있으면. 심사를 네.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생전 한 번도 입당을 안 했다? 처음 가입은 팩스만 넣으면 됩니다. 팩스 넣고 웬만하면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입당이 되셨다. 그러고 보니까 축하합니다. 상대당에도 가입하셨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네. 새누리당, 저는 이제 새누리당. 뭐 지금은 당적이 전혀 없는데 예, 뭐 하여간 보니까 한때. 제가 또 보니까 네. 무슨 교육 공무원인가요? 어떤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게 가입이 안 되죠. 원천적으로 안 되지 않은.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도 예. 그 교육공무원들, 교사들이 네.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은 예. 한 번도 입당한 전력이 없는 당에 들어가려 한다? 팩스만 한 장 넣으면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 당원으로 권리당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예. 그리고 팟캐스트도 했어요. 음.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채널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글을 썼냐면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주장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묻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문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드루킹 예, 사람의 예, 예. 필명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탄핵이 부결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명을 할 거고, 그 탈주의 공범은 MB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라는 말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그 합니다. 말이 예. 이 양반이 그렇다는 만든 거예요. 말이에요? 예. 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지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투자 관련된 서적도 썼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오프라인 활동도 했는데 소액주주 운동을 하겠다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었고 2,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번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 정치인들이 강의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대표적이고 노회찬 의원도 다녀갔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전 장관에게도 트위터로 강연 요청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인가요? 에는 그 14선언 앞두고 뭐 그런 행사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그 한반도 경제 평화 번영을 위한 뭐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 뭐 이런 것을 했고 이 자리에는 심상정, 윤우덕, 유시민, 박은주, 문성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이제 기념사를 하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쪽에 좀 더 가까운 활동을 했네요. 이제 뭐 보면 국민의 명령 시민광장 정의당 고양 파주 지역위원회 참여 네트워크 파주 녹색당 파주 시민참여연대 현장사진연구소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이 주최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했던 고양시에 이제 했던 행사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 드루킹 얼굴을 봤었겠네요. 뭐 봤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활동을 했을 수 있지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불법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는데 매크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입력하면 그 지정된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사실은 우리 드루킹에다가 청취율 조사는 이렇게 안 되나? 이거 조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실만을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갑자기 MB 버전을 해주세요.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 언제부터 댓글 조작을 했냐면 지난 1월 17일 날 그 네이버에 처음 게재된 남북이 평창 겨울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공동 입장을 하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한다. 요 기사와 관련된 건데요. 요거의 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 추천수 조작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러니까요. 비난하는 것이고,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건 처음 문제 제기한 분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여전히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 이상하다. 이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이버는 우리는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게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 거 아니에요? 가동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네이버 안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사실이 하나 적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 안에 그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마침 당시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 댓글이 상당히 문제다. 뭐 이런 그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 수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민주당 당원 셋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멘붕인 상황일 텐데 여기에서 거기 뭐 현역 의원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로 이게 나온 거죠.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것이고 한밤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백혜련 의원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포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 수사 기록이 언론으로 흘러갔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보면 그 박근혜의 그 전 대통령 관련 비리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수사에서도 이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팩트의 과정 속에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 노림수는 뭔가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흔들면서 4월 임시국회 아무것도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 진퇴 여부와 이 드루킹 사건을 엮어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쟁점으로 돌아가 보면 드루킹의 경우에는 이제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이제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동교동계가 키우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졸지의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 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MB 사람이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이상호 씨는 2년 전쯤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가 온갖 카더라 정보를 짜깁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글을 게시했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노림수는 이게 오사카 총영사를
자기가 이렇게 문재인 지지를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는 제3의 인물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라는 것인데요. 아니, 황망하죠.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이 쭉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범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금 이제 2명이 더 있고 플러스 2명이 더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5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보수야당의 경우에는 이 드루킹 사건을 모든 거 이제 댓글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명박 시대에 있었던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이 드루킹의 사건이 뭐가 다르냐. 그리고 지난 대선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것이 모든 전선의 그 핵심인 양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인지는 좀 따져볼 일이고 저는 어쨌든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뭐 종합이 되겠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정치 전반의 문제로 확대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드루킹 혼자만의 뭐 스팸 문자 발송이었다면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여기에 거의 뭐 응답하지 않은 뭐 그런 그림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 측은 두 가지는 명확해요. 만났다는 건 이제 그렇죠. 얘기했어요. 의원실로 찾아와서 만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지가 절박할 때니까 지지해 준다고 하니 고맙다. 감사를 표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어느 정치인이든 지지하겠다고 온 사람을 마다 야박하게 인사검증을 선거 해가지고 직면해서 인사검증을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선 직후부터는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인사청탁을 빌미로 한. 근데 이제 거절했다는 거고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지금 매크로를 돌린 것이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민주당이 실익을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고발 주체가 민주당이고 요거 하나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걸 한 건지 밝혀져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드루킹만인가는 하나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돼요. 매크로를 돌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국가 공무원이 그렇죠. 국가 예산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정치 편향적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이 그야말로 불법적 복무를 했다. 이건 이제 처단의 대상인데 지금 여기서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야욕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일종의 과거에 선거꾼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이버 선거꾼들이 사이버 선거꾼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내가 댓글로 도움을 좀 줬으니까 민주당에서 시켜서 한 것도 내가 아니고 공세운 거 아니냐. 청탁한 것도 아니지만 뭐 하여간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사실 많아요. 오프라인에도 과거에 이제 대선 주자들 마크맨을 해보면 캠프 언저리에 정말 수많은 자체적으로 명함 파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나 특보라고. 많아서 다 특보예요. 다. 그런데 특보라는 자리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임명한 바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 만난 적 근데 이제 보통들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뉴스에서는 만난 적 있는 특보. 실제로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활동을 하면 같이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은 다음에 그걸 명함 같은 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보통 뭔가를 많이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은 명함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뭣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진들을 넣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 캠프에서도 있었고 이명박 캠프에서도 있었고 저도 당시에 이제 대선 주자들을 팔로우해 보면 손학규 캠프, 박근혜 캠프, 뭐 이명박 캠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캠프에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외곽에서 굉장히 열심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논공행상을 할 때 왜 나를 챙기지 않았냐고 버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선거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드러났다 뿐이죠.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뭐 또 선거 때 보면은 당에서 또 열심히 또 임명장을 찍어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
몇만 박근혜 캠프에서 그때 몇만 장인가 몇천 장인가 맞아요. 임명장 네. 찍어내가지고 근데 또 그런 이런저런 임명장 모임에서 뿌렸죠. 네. 또 그런 임명장을 보고 이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그렇죠. 또 그 당에서는 또 그럴수록 또 열심히 또 선거운동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마패로 거고. 착각하는 마패로. 분이죠. 네. 근데 아무것도 이제 아닌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3월 14일 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댓글 부대에 배후를 폭로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예. 뭐 아니 드루킹이 그렇게 주장한 드루킹이 거죠?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할 것들이 어디서 나를 의미하고 있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무슨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냥 쓴 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마치 이것이 뭔가 어떤 거대한 음모의 한 단초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 쟁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문 열어놓고 지금 계속 대치만 하고 있고 실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네, 맞아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기사를 싶은 대로. 쓰는 언론들이 있는데 좀 팩트를 네. 앞질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는 그런 대표 블로거였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2016년부터는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으로 활동했어요. 언제? 근데 2016년. 2016년. 총선까지 그렇죠. 총선 무렵인데 2016년 1월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 당원이 엄청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1,000원 내고 그다음에 그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거 주면 가입하기가 쉬워요. 팩스.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탈당을 했고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당 전력이 복당 있으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생전 한 번도 입당을 안 했다? 처음 가입은 팩스만 넣으면 됩니다. 팩스 넣고 웬만하면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입당이 되셨다. 그러고 보니까 축하합니다. 상대당에도 가입하셨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네. 저는 이제 뭐 지금은 당적이 전혀 없는데 예, 뭐 약간 그 보니까 한때. 제가 또 보니까 무슨 교육 공무원인가요? 그 어떤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게 가입이 안 원천적으로 되죠.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도 그 교육공무원들, 교사들이 네.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은 예. 한 번도 입당한 전력이 없는 당에 들어가려 한다? 팩스만 한 장 넣으면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 당원으로 권리당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팟캐스트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채널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글을 썼냐면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주장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묻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문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필명이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탄핵이 부결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명을 할 거고, 그 탈주의 공범은 MB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말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지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투자 관련된 서적도 썼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오프라인 활동도 했는데 소액주주 운동을 하겠다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었고 2,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번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 정치인들이 강의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대표적이고 노회찬 의원도 다녀가고 이거 조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실만을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한번 갑자기 MB 버전을 해주세요.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 언제부터 댓글 조작을 했냐면 지난 1월 17일 날 그 네이버에 처음 게재된 남북이 평창 겨울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공동 입장을 하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한다. 요 기사와 관련된 건데요. 요거의 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 추천수 조작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러니까요. 비난하는 것이고,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건 처음 문제 제기한 분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여전히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 이상하다. 이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이버는 우리는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게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 거 아니에요? 가동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네이버 안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사실이 하나 적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 안에 그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마침 당시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 댓글이 상당히 문제다. 뭐 드루킹. 드루킹. 우리 장 기자님, 드루킹 아시죠?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게 됐고, 그 토요일 날 김경수 의원이 한밤에 9시 반인가요? 그때 갑자기 맞아요. 토요일 날 기자회견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들여다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와 사건과 뭐 이런 건 굉장히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안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블로거 2009년, 2010년 연속 2년간 파워블로거.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을수록 파워블로거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가까이. 984만 지금 몇천 또 명이 거길 됐어요. 많이 찾아들어가 보니까 일종의 순례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만도 곧 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지금 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웠죠. 다 지워진 상태여서 이게 뭐 지금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블로그에 들어가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진보 논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판단, 이를테면 뭐 오바마 암살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당선될 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쓰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럴듯하게 잘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전 장관에게도 트위터로 강연 요청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인가요? 에는 그 14선언 앞두고 뭐 그런 행사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그 한반도 경제평화 번영을 위한 뭐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 뭐 이런 것을 했고 이 자리에는 심상정, 윤우덕, 유시민, 박은주, 문성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이제 기념사를 하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쪽에 좀 더 가까운 활동을 했네요. 이제 뭐 보면 국민의 명령 시민광장 정의당 고양 파주 지역위원회 참여 네트워크 파주 녹색당 파주 시민참여연대 현장사진연구소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이 주최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고양시에 이제 했던 행사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 드루킹 얼굴을 봤었겠네요. 뭐 봤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활동을 했을 수 있지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불법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는데 매크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입력하면 그 지정된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사실은 우리 드루킹에다가 청취율 조사는 이렇게 안 되나.